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6학년도 우리 의학대 설명회 차 나왔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시험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특히 생물에 대해서 이거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오늘 합격자분들 오셨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뭐 이런 노하우도 좀 이렇게 듣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은 상담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하면요. 제가 조금 연식이 좀 됐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이쪽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미트디트라는 시험부터. 그건 아직도 강의를 좀 이렇게 김영평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피트라는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험도 좀 강의를 좀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 김영편입학원에는 2018년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학대 편입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렇게 합격자분 나와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편입 인원이 계속 좀 늘고 있죠.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학대 쪽에 편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올해는 약대 쪽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조금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200여 명 넘게 이렇게 약대 쪽에서 올해 뽑았고요. 의대나 치대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기는 올해 좀 이슈가 있었잖아. 그래서 조금 준 건 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과들은 비슷비슷한데, 수의학과도 올해 좀 많이 좀 늘었습니다. 이런 좀 트렌드가 있다. 좀 봐주시고, 요즘 그렇잖아요. 좀 의대를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좀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안 다니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 이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 하는데요. 자, 이게 커리큘럼이 좀 올해 좀 바뀌었어요. 왜 바꿨냐면, 약대가 들어오면서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준비해야 될 학교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될지 막 헷갈리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인강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컨셉이 올라가게 될 건데, 이론 강의는 앞에 T자를 붙였습니다. 제가 토탈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앞에 T를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한 60, 70%의 학생들은 생명 전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30% 정도만 생명 전공이 아닌 분들이어서, 내가 전공자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쫓아갈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강좌가 여기 T0라고 해놨는데, 기초 이론, 이건 이제 생명공학을 전혀 공부해도 없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 강의인데, 이건 제가 인강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실강 오신 분들은 오늘 끝날 때 이제 제가 아이디를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받아가면 50% 할인 쿠폰을 이렇게 드릴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실강은 실제로는 이제 기본 이론이라는 강좌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 2달 동안에 이제 진행하는데, 끝나면 여기 보면 이제 필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화 강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좌가 총 6개월 동안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밑에 문제풀이랑 같이 이제 병행이 되긴 하는데, 4달 동안은 주 2회짜리 수업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7, 8월 달은 주 1회짜리라서 기출이랑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번호 순서대로 들으면 된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다 싶으면은 T1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간에 뭔가 특강 같은 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T2번에 대한 특강이면은 T2.1 이런 식으로 해서 특강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문제풀이 강좌가 이렇게 쭉 있는데, 편입은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다 문항들도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잘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체계적으로 만들어 노력을 했는데, 자, 앞에 이제 M자를 붙였습니다. 문제니까요. 그래서 M자를 붙여서 M1부터 해서 쭉 번호를 이제 매겨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얘가 1월달, 2월달 시작해가지고 거의 12월까지 이 시리즈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을 할 때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그냥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강좌가 별도로 이렇게
T1, M1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번호 맞춰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구분된 거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똑같이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변리사 시험에 나왔으면은 그 문제를 똑같이. 아니, 그럼 보기는 바꾸셔야 되는데, 심지어 안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비트, 피트, 임용, 막 갖다가 써요. 그럼 우리는 뭐 다 준비하면 되죠. 근데 이제 단점은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섹션을 굉장히 잘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나눈 작업을 했고, 이제는 이제 세팅이 딱 끝나서 올해부터는 이 세팅된 대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1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이제 편입의 기본 문제들 좀 제가 넣었어요. 얘는 정말 기본. 편입 공부했다 이러면 다 맞춰야 되는 문항.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공무원, 공무원은 7급 공무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변리사 시험. 여기서 나왔던 이제 생물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들을 섞어놓은 문제집이에요. 이건 기본 강의 때 제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좀 긴 강의 있었죠? 우리 필수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6달 동안 하는 거. 그때는 캠벨에서 나왔던 문항들인데 특히 연고대에서 나왔던 기출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MD 문제. 이 MD도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문항들을 다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의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연고대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이 요번에 지난주에 연대가 있었고요. 지지난주에 고대가 이제 있었고, 오늘 고대 본 친구가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도 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고대에서 나온 것도 봐도 캠벨에서만 나온다고 했는데, 웬걸 이상한 데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려면 사실은 이제 연고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인원을 적게 뽑을 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7월달이죠. 7월달에 하는 강의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때는 의학대 중심 강의됩니다. 자, 우리 학원이 좀 이제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출문항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23개 대학 거를 다 모아가지고 올해 강의를 다 했어요. 다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 추려봤더니 700문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쌓인 거, 2000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쌓인 거, 그거를 이때 할 거예요. 피트 문항과 같이. 그리고, 올해 이제 시험 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항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9월달, 10월달은 최신 기출. 그리고 이제 예상이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진행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한 5회 정도 해가지고 11월, 12월에 모의고사가 이제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진행하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치면 그 등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자기가 이제 각자 다 자금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 만들었는데, 올해는, 실강 인원 중심으로만 갔어요. 근데 내년에는 인강 인원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도 같이 치면은 자기 위치도 알고 또 우리가 풀이 많아지면은 내 위치를 더 정확히 아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자, 그다음 요거는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픈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3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질문할 것들 질문을 매일 올리시면 여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 답을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쭉 보고 다 답을 이제 코멘트를 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제가 커피를 쏘고 있어요. 메가 커피. 그래서 그걸 쏘고 있는데 또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 톡방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커피도 받으시고 그러십시오.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일단 스터디 팀이 있는데요. 스터디는 이제 실강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강 오신 분들은 스터디를 원하시면 이제 팀을 짜가지고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올해는 9월 달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 강의할 때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는 같아서, 요번에는 팀을 그냥 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짜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이제 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스터디에 나왔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수업 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의시험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 많죠? 이게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많은 대학들이 생물시험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들이 다 그 대학들이고요. 대학별로 각각, 뭐 치는 과도 있고 안 치는 과도 있으니까 뒤에다가 제가 무슨 과가 치는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면은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학과들이고요. 의는 의대, 한은 한의대, 약은 약대, 수는 수의대, 환도 있네요. 환경, 또는 그러면 식품영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과들이 지금 생물시험 이렇게 다 치는 학교들이에요. 네. 자, 유형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잘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데 학교들별로 약간 유형들이 좀 달라요. 단순하게는 객관식, 논술형 주관식, 이렇게도 다르고요. 또 시험 범위도 어떤 데는 일반 생물학, 어떤 데는 범위 없어, 어떤 데는 지정을 해줘요. 생화학난 되겠다. 어떤 데는 필수 세포생물학 되겠다. 이렇게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들별로 좀 나눠지니까 이건 제가 수업을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답변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저 스스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학교들이죠? 네. 자, 이건 쭉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또 이제 관심 있는 게 이 기출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작년 거를 제가 한번 다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이제 강의를 다 했던 것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비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연대 문제인데 올해 연대 같은 경우에 원래 영어로 지문이 나오다가 영어 지문이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시험이 갑자기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학교들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면서 작년 거를 이렇게 좀 따라가 주면 좋은데 갑자기 좀 이렇게 확 바꿀 때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든지 잘 볼 수 있도록 대비는 좀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 개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되게 여러 학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대비는 다 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시다시피 이제 대학 편입 문제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면 그런 데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글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출제하러 들어갈 때 야, 네가 이번에는 좀 출제해. 아,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는 약간 이런 코믹스한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갖다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 며칠 동안 내다보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몇몇 학교들은 그 그림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림들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들이 직접 그리기보다는 이제 텍스트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결국 그 텍스트를 공부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비슷한 그림들이 이제 보여지긴 하죠. 자, 여기 이제 고대 문제고요. 고대가 이렇게 논술형으로 얘는 나옵니다. 중간에 잠깐 객관식 갔다가 다시 작년부터는 완전 논술로 돌아섰어요. 자, 이게 경희대 문제고요. 경희대 의대하고 약대 이제 보죠. 그죠? 얘네는 범위가 좀 넓어요. 대신 문항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범위가 좀 넓어서 폭넓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기도 하죠. 경희대는 매년 의대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리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가 요즘 핫하죠. 많이 뽑으니까. 작년에 당국치대가 19명인가 뽑아갔는데 올해도 13명 뽑아가지고 다들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학교가 시험 잘 보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도 좀 붙은 친구가 있는데요. 시험 잘 보면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 자, 중대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의대는 최근에 좀 안 뽑고 있고, 요즘은 이제 약대가 또 핫하죠. 그래서 중대 약대가 워낙 좋은 학교니까요. 이 학교는 문항들은 되게 깔끔하게 잘 내는 것 같아요. 캠벨이랑 교재에서 잘 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원광대 또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GPA가 안 좋은데 GPA 안 보는 데 없나? 이러면 여기죠. 그래서 원광대하고 대가대가 GPA를 안 보고 뭐 자소도 없고 그냥 점수만 되면 붙는 데인데, 대신 이제 토익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대가대는 980점, 그다음 원광대는 이제 컷을 치는데 985점 정도의 의대는 컷이 있습니다. 치대는 980 정도. 자, 그래서 문항들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또 준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가대. 자, 대가대가 특징이 좀 많이 어렵게 실험적인 것도 이렇게 출제를 하는 학교였는데, 작년에 약대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대신 대가대가 지금은 문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개된 문항들을 보면은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는데, 그 문항들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문항들은.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연세대 이제 미래캠퍼스 문항. 자, 이 학교는 필수세포생물학이라는 책에서 내는데, 그 책의 내용은 다 제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인체 발생학이라는 곳에서 출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문항은 별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 보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드리긴 하는데 그 막 외워서 이제 가셔야 돼요. 자, 고신대. 자, 고신대는 뭐 부산에 있는데요. 이 학교는 여러분이 칠 때 탭스 성적이 고득점이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그게 있으니까 내가 탭스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 560점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넣으실 필요가 있죠. 그죠? 작년 문항 보면 좀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엔 좀 평이하다가 이렇게 영어 지문도 막 복잡하게 들어가고 그런 게 좀 몇 문항이 좀 들어간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건양대. 생물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의대 중에서 생물만 보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의대 중에서는. 그런데 건양대가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고 있죠. 대신 이 학교는 이제 탭스 성적이 컷이 있어가지고 높진 않은데 한 380점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 근처에서 컷이 나오면 그 점수를 넘겨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그런 학교. 자, 인제대. 자, 여기는 이제 생화학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레닌저 생화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이 결국은 저도 생화학 강의를 다 진행을 하거든요. TV라는 교재 안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만 다 숙지하면은 문제는 다 풀립니다. 몇몇 이제 분자 구조를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신경 쓰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성대 약대. 자, 이제 약대들인데요. 약대들이 작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약 관련된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웃기죠. 난 약대를 들어가는 사람인데 약을 알고 시험을 치라는 건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약에 관련된 것들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맨 마지막 강의 정리 할 때는 그런 약을 정리해가지고 주기도 했는데요.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충남대 약대고요.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전남대 약대.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게 계명대 약대, 동덕내대 약대, 삼육대 약대, 우석대 약대. 자, 이렇게 해서 약대 분들 한번 쭉 보여줬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근데 수의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수의대는 서울대도 그렇고 충남대도 그렇고 경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이거든요. 강원대도 있고 그 학교들은 이제 성적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아니고요. 생물하고 화학 이쪽에 점수 잘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 수의대 재작년에 합격생이 나왔는데 그 친구도 생물 진짜 잘하는 친구였어요. 서울대는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꼭 서울대만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경상대 수의대 매년 재학생 한두 명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문항이 좀 어려워요. MD 문항 같은 거
거의 똑같은 거 싫기도 하고, 임용문항이나 또는 변리사문항 이런 것도 막 섞어갖고 이분들 내시더라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대 수의대. 자, 여기 이제 한의대인데, 한의대는 문항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좀, 캠벨이라는 교재,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학교들이 많다. 여기서 하나만 더. 자, 동의대 한의대가 있는데요. 이제 동의대 한의대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병리학을 내요. 병리학을. 그래서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병리학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동신대 한의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더 많은 학교 있지만 이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항들 보면은 느낌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준비하든지 간에 내가 이 학교 보니까 이 학교만 준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폭넓게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틀린 문항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 그 이론서에다가 옮겨 적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셔야지 뭔가 완성이 점점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제 커리큘럼도 있었지만, 특히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잘 참고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이제 충남대학대 기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는 단순하게 그 암경으로만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상태에 이제 이르러야지 점수가 이제 고득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번 문항도 보면은 저게 이제 펩타이드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들 성질을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뭐 pH에 따라서 전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생화학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죠. 저 이제 줌아웃 하면은, 문항들은 다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다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보면은, 뭐, 요런 문항도, 이분들이 잘 만든 거죠. 그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뭔가 변형시켜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 형태만 내진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요것도 보시면은, 그 특징이 뭐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이렇게 알아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물론 뭐 단순한 게 몇 개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당락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뭔가 더 추가적인 내용들, 뭔가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충남대가 원래 역대로 문제들이 항상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는 좀 쉬워졌어요. 약대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수의대만 낼 때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냈거든요. 특히 미트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건 조금 약간 탈피한 것 같습니다.